민영입니다. 오늘은 바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엊그제 태풍도 지나갔고 이랬어요. 바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바람을 영어로 윈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왜 바람을 윈드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는 인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다란 말은 바람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일어나다. 바람이 인다, 바람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윈드에 관련된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요, 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람이 분다 하니까 윈디가 있죠. 이건 형용사 형태입니다. 형용사 형태로 바람이 부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쉬운 말입니다. 윈도우가 있죠. 이 도우라는 말은 OW는 R이라는 뜻이에요. R이라는 뜻이니까 구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윈도우 하게 되면 창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윈더 쉴드란 말이 있는데요. 이 윈드 쉴드 하는 것은 바로 바람막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서 보면 앞에 있는 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석 앞에 있는 그 유리, 이 유리를 갖다가 우리는 윈드 쉴드라 부르는 거예요. 왜 윈드 쉴드라 부르냐면 쉴드란 말이 원래 쉴드란 말이 이 쉴드가 방패란 뜻이에요. 그럼 왜 쉴드를 방패하냐면 우리가 쉴드 친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방패 막는다 뜻인데요. 이게 원래 뜻은 쓸다예요. 쓸다란 말은 쓸어낸다. 즉 칼로 자르다라는 뜻이죠. 자르다. 커트라는 뜻인데요. 즉 대나무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대나무를 쪼갠 대나무를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요. 그래서 방패로 만든 데서 이게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방패를 대나무를 쪼개가 대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데서 쓸다에서 쉴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막는 데서 윈드 쉴드 한 것이 바로 이제 바람막이, 바람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윈드가 이제 바람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알아냈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날씨를 웨더란 말을 씁니다. 웨더. 이게 날씨죠. 하루의 기상현상을 우리가 웨더라 부르잖아요. 날씨.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일어들으란 뜻입니다. 일어들으란 말은 뭐냐. 바람이 일어서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바람의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날씨라고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웨더란 말은 일어들어 해서 넣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날씨로 본 건데요. 이거와 대칭되는 말이 기후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기후는 영어로 뭐냐면 클라이밋이라 불러요. 예. 그럼 왜 클라이밋 하냐면 요 말은 기울임이란 말이에요. 기울임. 예. 기울임 하다 이런 말이죠. 기울어졌다니까 경향, 기후란 말뿐만 아니라 경향이란 말도 되고 또는 풍조 이런 말도 돼요. 풍조, 즉 계속해서 기울어졌다 이런 말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란 말도 되고 경향, 풍조란 말도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졌잖아요. 뭐에 기울어지냐면 공전궤도에 대해서 66.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기후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게 계절이 생기는 원인이 되죠.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계절에 바뀌는 것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태양이 있고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빛이 요래 비추면 요거는 지금 남반구를 비추니까 우리 북반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겨울이 되고요. 요 북반구를 비추니까 이거는 우리의 여름이 되고요. 반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여기는 여름 다음에 가을이 되고 이건 봄이 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유는 지축이 이렇게 공전궤도에 대해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 여기서 이제 기후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뭐 말은 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옛날에는 66.5도가 아니고 66.6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신라의 건물 왕관이 있잖아요. 왕관이 있는데 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지가 이렇게 나 있는 거 본 적이 있죠. 그 각도가 바로 몇 도냐면 66.6도입니다. 이렇게 왕관이 있는데 왕관에 관이 있는데 그 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66.6도입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문영왕릉에 가보면 거북이가 있는데요. 그 거북이가 이제 있는데 거북이가 그 바라보는 각도가 지면에 대해서 66.6도입니다.
이건 문영왕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초원지대 가면 돌거북이 여러 발견되는데요. 그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목을 이 돌거북이 하늘을 바라보는 각도가 66.6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들이 아마 옛날 고대에서는 이 천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각도로 나타내는데, 즉 다시 한번 지축의 각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공통점이 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예. 이제 바람을 나타내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을 나타내는 이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데요. 먼저 바람을 나타내는 신은 바람의 신이죠. 바람의 신은 어네모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네모이라고 부릅니다. 어네모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네모이. 자, 어네모인데 이거 글자가 들어보면 아네모이라 뜻입니다. 아네모이다 뜻이죠. 4개의 바람의 신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4개의 바람의 신은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가 있으면 이 그리스 안으로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바람 보름이 안으로 모이니까 그래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네모이 하게 되면 4개의 바람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의 바람의 신은 어네모이지만 마찬가지로 로마의 신은 반대입니다. 로마의 신은 벤티입니다. 벤티가 로마의 바람의 신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뺀다 이 말이죠. 뺀다 이 말이죠. 바람이 빼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벤티란 말인데 벤티는 빼나간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어네모이에 관련된 단어를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네모네 하는 바람의 꽃이 있습니다. 아네모네. 정확하게 바람하면요. 어네모니입니다. 어네모니. 그런데 어네모니인데요. 어네모니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아네모네라고 부르죠. 안에 모인다 뜻이죠. 그러니까 아네 모네 그러니까 안으로 모인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바람꽃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람꽃도 바람이 불면 꽃이 이파리가 바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 바람꽃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말미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미잘. 왜 말미잘을 갖다가 지금 어네모니라고 부르냐면 마찬가지로 말미잘도 촉수가 있는데요. 촉수가 이렇게 이제 나 있는데 바위에 붙어 살죠. 우리가 촉수를 탁 건드리면 그 촉수가 안으로 싹 이렇게 모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모인다고 해서 어네모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이냐면요. 바람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갖다가 풍속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풍속계 이름이 바로 에너마미터입니다. 에너마미터 이렇게 적는데요. 에너마미터라고 부르죠. 미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에너마라는 말은 안에 모인다는 바람을 나타내고요. 미터는 맞대 잰다 해서 맞대도 이러니까 맞대에서 잰다. 어떤 걸 측정할 때는 자로 이렇게 맞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맞댄다 해서 미터란 말이 되고 길이의 단위 1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속계입니다. 풍속계는 정도를 알아놔야 됩니다. 풍속계를 몰라가지고 윈드 스피드 미터 뭐 이래도 뭐 말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어네마 미터 이렇게 하면 뭐야 미터는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어네마가 뭐야 이렇게 하면 또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어네마 미터가 바로 풍속계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네모네에서 나왔다. 원래는 어네모이 안에 모인다는 바람의 신에서 나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벤티에 관한 또 단어들은 뭐가 있냐면요. 벤틸레이터란 말이 있습니다. 동사형이죠. 벤틸레이터 하게 되면 에이터 이란 말. 벤틸이란 말이 빼낸다라니까요. 빼낸다니까 배출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람을 배출하다 또는 환기하다라고 할 때 이 벤틸레이터란 말을 씁니다. 명사형은 당연히 벤틸레이션이 되겠죠. 벤틸레이션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벤틸레이터 이렇게 하면 OR 들어가면 을이니까요. 을이라는 것은 도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풍구 또는 환풍 그 장치 이런 나타낼 때 벤틸레이터라는 말을 씁니다. 벤틸레이터는 바로 바람의 신, 로마의 바람의 신 벤티에서 나왔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니르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르바나
바나 이런 말인데요. 니르바나 이런 말입니다. 니르바나. 그리고 불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니르바나라는 말을 잘 압니다. 이게 뭐냐면 열반이란 말인데요. 열반. 왜 열반을 갖다가 니르바나를 하면 니르란 말은 내어의 말이에요. 내어. 바깥으로 내간다 이 말이에요. 바나는 빼낸단 말입니다. 빼내.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니르바나는 영혼을 우주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보낸다 뜻입니다. 보내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우주 밖,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이제 이야기하면요. 이제, 우리 지구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육체는 이제 죽으면 썩고, 영혼은 다시, 우리 지구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향이 되면 그걸 윤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열반에 이르게 되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우주, 그 다른 우주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도솔천이라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우주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니르바나, 즉 내어 빼내 해서 여기 지금 벤트에서 놓은 말을 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냥 제가 이야기 삼아 하는 이야기예요. 1930년경에 UFO가 미국이 불시착을 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외계인 한 명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예,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로드웰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때 이 외계인 한 명을 갖다가 간호 장교가 있습니다. 여자 장교죠. 미국인데, 이 미국 외계인을 갖다가 이제 간호한 장교가 외계인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돼요. 그걸 책으로 이제 발간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책으로 발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잘못 이거 발간하면 죽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두지도 않고, 또 종교계에서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처음에는 픽션으로 이렇게 발간하려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난픽션으로 이렇게 발간했으면 지금 책이 나 있고, 유튜브에도 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관심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에 의하면 지구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외계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문명을 가진 애들이겠죠. 걔네들이 지구 주변에다가 강력한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외계로 가서 다른데 아까 말했듯이 도솔천이나 아니면 천국에 우리가 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전기 자장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온다고 그래요. 돌아와서 우리는 다시 지구인으로 다시 또 태어나서 지금 이 전기 자장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해서 계속 윤회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지금 전기 자장을 따져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스틱스 강하고 똑같죠. 스틱스나 또는 레테이 강 이렇게 그 강을 갖다가 말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다 돌아온다는데 아주 특별한 영혼들만 이 지금 자장을 빠져나갈 수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 외계인이 들려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아까 니르바나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이게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우주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이 외계인이 지금 걸쳐놓은 이 강한 전기 자장을 갖다가 빠져나가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 또 다른 우주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열반에 이른다 하는 말하고 같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해요. 그냥 니르바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는데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책을 더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가 접하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로마의 바람의 신, 그리스 로마의 신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4개의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을 나타내는 이제 바람의 신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우리 생활에서. 그렇지만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간단히 짚어 넘어가죠. 그래서 동풍을 유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로마의 신은 누구 부르냐면 벌처너스라고 부릅니다. 벌처 이렇게 RN 여기다가 US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서풍은 제피러스라 불러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피러스가 부르고, 이제 이 로마의 신은 누구냐면, 파보니어스. 파보니어스라고 이제 부르고, 남풍은 노토스라 불러요. 노토스라 부르고, 이제 로마의 신은,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스트라 불러요. 오스트. 그래, 그러네. AUST야. 북풍은 뭐라면, 보레아스라 부르고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퀴로라 부르나? 예. AQUIL로 아퀴로라 불러요. 자, 얘는 그리스 신이고요. 이거는 로마의 신이에요. 로마 신이고, 그리스 신, 바람의 신이에요. 그럼 뜻이 뭐냐 하면요. 유로스란 말은 어려워서 하니까요. 빛이 어리는 동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로스라 부르는 거예요. 로마의 신 볼천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볼보란 말이 있죠. 볼보가 바로 자동차 회사인데요. 우리가 자동차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바리 이렇게 불렀어요. 어릴 때 우리가 발바리 이렇게 부르는데 발발발 돌아간다는 뜻이죠. 빙빙빙 도는 것을 발발이라 부르고요. 돌아가는 이런 회전 바퀴를 갖다가 경상도에서는 아직도 발통이란 말을 써요. 발통.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발통이란 말을 써요. 발통. 바퀴를 갖다가 발통 이렇게 해요. 즉 발통 이런 말은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게 벌처너스라니까 여기 바로 발통너스죠. 발통. 그러니까 이 벌처너스란 이 바람은 굴러서 온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굴러서 오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벌처너스란 말이 로마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서풍은 제피러스란 말인데 이 말은 지펴내서 이 말이에요. 지펴내서 그러니까 지펴내서 이 말입니다. 바람을 지피는 말은 따뜻한 바람이 불을 지피듯이 이렇게 지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풍은 아주 온화한 바람이에요. 온화한 바람인데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바람도 페이브너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페이브란 말이 있죠. 페이브는 호의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풀어에서 나왔어요. 베푼다에서 호의란 말이 나오고 아주 우호적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페이버란 말은 바로 페이버니스라서 베풀어내서 이런 말이에요. 베푸는 바람이라니까 둘 다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따뜻한 바람인데 그래서 제피러스는 나중에 꽃의 여신인 클로로스하고 이제 결혼하기도 하는데요. 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스파르타의 왕자 히아신스가 있었는데요. 이 히아신스라는 이제 미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미소년을 갖다가 아폴로하고 이 제피러스가 둘 다 좋아하게 돼요. 남자인데도 다 그래요. 얘네들이 신이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아폴로하고 제피러스 둘 다 이제 이 히아신스를 되게 이제 사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히아신스 보고 야 누가 더 좋으냐? 니 누구하고 사귈래? 라니까 히아신스는 아폴로하고 사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피러스가 이제 질투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질투심이 나서 아폴로하고 히아신스하고 원반 던지는 놀이를 해요. 원반 바람을 돌리는 원반을 던지는 놀이를 하는데 제피러스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돌풍을 일으켜서 그 원반이 히아신스 머리에 탁 맞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아신스는 이 원반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 피에서 나온 꽃이 히아신스가 되는 겁니다. 히아신스라는 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 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글자를 가만히 보면 꽃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히아신스 꽃 한번 보세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덩어리진 꽃인데요. 요 안에 뭐냐면 HI라는 글자가 계속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의 하면서 우는 그런 글자가 보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의고 이렇게 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히아신스 꽃 안에 이런 말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 그 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는 HYACINTH인데요. 원래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해에 구웠다 뜻이에요. 해에 구웠다. 해에 군서 말이죠. 해에 구웠단 말이니까 해에 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색깔도 히아신스의 원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등갈색이라는 뜻이에요. 등갈색이에요. 갈색. 예, 왜 갈색이냐면 해가 누구냐면 아폴로잖아요. 아폴로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아폴로에 굽힌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등갈색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제피러스가 질투해서 죽였으니까 죽이고 나서 그 서러우니까 해가 의라는 글자가 그 안에 박혀 있는 꽃 보세요. 글자 보여요. HI라는 글자 진짜 보여요. 웃겨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히아신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가 열받은 거야. 이제 열받아 제피러스 이 새끼 이거 내 좋아하는 애인을 갖다가 죽이게 만들어서 하고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에로스가 나타나요. 에로스는 육체의 사랑이죠. 예. 글자가 들어오면 일어서예요. 일어서. 뭐가 일어나냐? 욕정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일어서. 여러분 비너스는 그냥 사랑의 신이 미의 신이잖아요. 근데 에로스는 육체의 사랑의 신이에요. 그래서 에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에서 하는데 이 에로스가 나타나서 야 니 너무 복수하려 하지 마라. 이거는 다 사랑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에로스가 일어나서 된 거니까 결국 내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제피러스 복수하지 마라 하고 중간에서 막아줘요. 그래서 제피러스는 에로스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제피러스예요. 자, 남풍으로 갑니다. 남풍은 노토스인데 노토스는 노가스라는 뜻이에요. 노토스가 노가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얼었던 것이 녹는 것도 노가스지만 녹았다는 말은 그 안에 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토스 남풍은 바로 물을 품고 있어서 습기가 아주 많은 그런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와가지고 홍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풍은 홍수를 만드는 바람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예. 근데 이제 로마의 시는 오스트란 말인데 오스트도 마찬가지로 뜻은 어려서예요. 어려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동쪽은 잠시 해가 머물지 대부분의 시간은 남쪽 방향으로 많이 머뭅니다. 그래서 해가 더 어리다 해서 오스트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 어리다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서 오스트란 말이 바로 남풍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제 북풍으로 들어가면요. 보레라스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근처에서 부는 바람이 또 보라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는 바로 이제 차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세찬 바람이에요. 여러분 세찬 바람에다가 보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비보라 또는 눈보라가 생각나잖아요. 이 보라란 말은 작은 알갱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러니까 이 바람, 보레아스나 보라가 불면 바람이 세차니까 비나 눈이 알갱이가 아주 작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풍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로마의 이제 바람의 신, 북풍의 신은 아킬러인데요. 왜 아킬러냐면 우리가 독수리를 나타내는 말이 독수리 자리, 하늘에 있는 독수리 자리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아킬러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클러라고 그러죠. AQUILA 이렇게 에클러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에클러라고 그러냐면 요거는 어퀴다가요. 어퀴 휠이면 뜻입니다. 휠. 어퀴가 뭐냐? 어귀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어귀라고 그리기도 하고 어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어퀴가 바로 주둥이를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사진 찾아보면 어귀란 말이 바로 주둥이입니다. 주둥이. 예, 어귀가 휘었다 이 말이에요. 주둥이가. 그럼 주둥이가 했다가는 독수리 주둥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휜 동물이 바로 어킬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독수리 자리를 어킬러라고 부릅니다. 에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킬러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즉 바람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아주 날새고 그런 바람을 갖다가 북풍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동서남북에 대한 바람의 이제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바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알아보죠.
바람 첫 번째는 아주 약한 미풍은 우리가 브리즈라고 부릅니다. 브리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불어져죠. 불어져. 이건 미풍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산들바람이라 부르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걸 브리즈라고 부른다. 브리즈. 브리즈. 두 번째 바람은요. 브레스가 있습니다. 브레스. 우리가 브레스는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호흡하다 할 때 브레스. 동사는 브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불어서죠. 이것도 미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호흡도 나타내겠죠. 호흡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브레스란 말 쓰는데요. 바람이 부는 것도 바로 브레스란 말 씁니다. 아주 약한 바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람은요. 게일이란 바람입니다. 바람은 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GAL이니까 지를이란 말입니다. 지를. 예, 소리를 지르듯이 지려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풍이란 말로 사용됩니다. 지르니까 질풍이죠.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게일이라, 발음은 게일인데 글자 그대로는 GAL이니까 지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르는 바람이 바로 질풍, 즉 게일이란 말입니다. 이건 바람이 강한 풍이죠. 강풍에 해당됩니다. 강풍, 예, 강풍이고. 그 다음 또 바람이 어느 거냐면 거스트란 바람이 있습니다. 거스트. 거스트는 어디서 나냐면 거시에서 나왔습니다. 거시. 거시는 글자가 보면 거시라고 발음하지만 우리말 따지면 개시잖아요. 개시 하니까 개다의 말입니다. 개다. 개다란 말은 여러분, 개다란 말은 토한다 말이죠.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토하다. 토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토해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스트는. 그 중에서도 개는데 세게 갠다 이 말입니다. 스트. 개 세다. 쉽게 말하면 개 세다란 말이죠. 세다. 그러니까 세게 개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강한 바람인데 확 개내는 바람이죠. 우리가 토할 때 천천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확 울컥하잖아요. 그래서 울컥 쏟아내니까 돌풍이란 말도 되고 또는 한 번 일진의 바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스트란 말을 씁니다. 예, 질풍, 소나기, 갑자기 내는 소리, 격정, 경로 이런 말이 바로 거스트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는 거시에서 나왔습니다. 즉 토한다에서 나왔으니까 바람을 확 토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백발백중입니다. 그 다음 바람이 또 뭐가 있냐면 블라스트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불어치다 이 말이죠. 불어치다. 불어치는 바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바람이 되겠죠. 불어치니까 한바탕 바람, 한바탕의 질풍. 이게 바로 블라스트입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예, 블라스트란 말이 돌풍 이런 말도 되고, 예, 돌풍 이런 말이 됩니다. 블라스트, 불어친다니까 여러분 딱 머릿속에 상상해 놓죠. 그 다음 또 센 바람이 뭐냐면 스톰입니다. 스톰, 폭풍을 알죠. 이 말은 S는 쓱 이 말입니다. 쓱, 매우란 뜻이고요. 토르면 말 그대로 도름입니다. 돌. 이게 쓱 돈다니까 회오리 바람입니다. 스톰 원래 뜻은 돈다 뜻이니까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폭풍이란 말로 쓰는 겁니다. 관련된 말이 또 STOU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스토우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쓱 돌아 이 말이죠. 돌아. 이건 돌아, 돔 하니까 둘 다 회오리 되겠죠. 둘 다 바로 폭풍, 그러면 폭풍이란 말이 됩니다. 예, 폭풍이 돼서 스톰, 스토우 똑같은 말입니다. 예, 두 가지 다 스톰이 우리가 더 많이 쓰니까 우리가 스톰만 있는 줄 아는데 스토우란 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재미있는 이제 그 바람이 템피스트란 말입니다. 템피스트인데 요거는 뭐냐면 템이란 말은 틈입니다. 틈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패스트는 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 세다인데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템포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템포가 뭐냐면 틈이잖아요. 템. 포는 이 말입니다. 즉 시간이 쭉 펼쳐졌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이 펼쳐졌으니까 시간 또는 템포, 박자, 리듬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템포란 말을 씁니다. 템포 좀 빠르게 해라 이렇게 속도가 나타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템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말이 템포랄 이렇게 하면 템포럴 하면 뭡니까? 일시적인 이 말이죠. 순간적인 이럴 때 템포럴 말 씁니다. AL 들어가면 형용사형태죠. 템포럴 일서죠. 여기다가 큰 템포리 하게 되면 같은 시간이니까 동시대의 이런 말도 됩니다. 템포라는 말이 왜 시간이 나왔냐면 바로 틈이 쭉 펼쳐질 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말이
템퍼러처란 말이 있죠. 템퍼러처 이렇게 하면 온도란 말이 되는데 왜 온도가 되냐면 시간의 흐름은 결국 계절의 변화가 되고 계절의 변화는 기온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온도란 말이 돼서 템퍼러처란 말이 됩니다. 그럼 온도는 템퍼러처지만 온도계는 템퍼러처와 관계없이 서모미터를 말습니다. 서모미터. 미터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맞대가 뜻이고 서모는 더움입니다. 더움이란 뜻이죠. 그래서 열이란 뜻으로 쓸 때 쓰는 겁니다. 서모란 말은 열이란 뜻입니다. 서모미터 또는 서모다이나믹 하면 열역학이란 말이 됩니다. 서모란 말이 더움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은 템포인데 템포는 바로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잖아. 그것이 세다 하니까 시간이 확확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확확 바뀔 정도로 그만큼 바람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템피스트가 바로 격정적인 바람 이런 말이 됩니다. 템피스트 하게 되면 아주 바람이 세게 부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나운풍우라고 부르죠. 사나운풍우를 갖다가 우리는 템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센 바람이 뭐냐면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토네이도. 자, 토네이도가 이제 있는데 요걸 글자로 들어보면 우리가요 돌려나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돌려나다 아닙니다. 이거 소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건 떨려나다 뜻입니다. 떨려나다. 그러니까 소리가 떨린다니까 우레란 뜻입니다. 우레라고 하죠. 우리가 우레가 레자를 이랬으나 예, 우레를 이랬습니다. 우레 천둥 우레 할 때 그 소리가 바람의 소리가 아주 급하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게 토네이도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도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폭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폭풍 또는 우레라고 이야기하는 토네이도가 나오는데 요거와 관련된 말이 어스타니시란 말이 있죠. 어스타니시하고 요것도 뭐뭐에서 떨려내서 이런 말입니다. 떨린다 하니까 소리가 떨린다니까 놀라다 이런 뜻이 됩니다. 놀라다. 예, 어스타니시 하면서 놀라다 뜻인데 왜 놀라냐? 소리 때문에 놀란 겁니다. 떨려내서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어스타니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람의 이제 그 세기에 따라서 보면 브리즈, 브레스, 게일, 거스트, 또 뭐냐 블라스트,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스톰, 그 다음 템피스트, 토네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의 이제 세기에 따라서 대충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바람자 또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허리케인이 있죠. 허리케인. 그 다음 타이푼, T-Y-P-H-O-O-N. 그 다음 사이클론. 이번엔 또 마찬가지로 윌리. 아까 바람들은 그냥 해오리 바람은 아닌데요. 이 네 가지는 다 도는 바람입니다. 해오리 바람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 허리케인은 해오리, 케인은 칸이란 말이죠. 칸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게 해오리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 다른 말하면 우라칸이라고 부르죠. 우라칸. 그래서 우라칸이라고 부르는데 우라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라칸 이런데 칸은 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후라는 마찬가지로 해오리죠. 해오라. 그러니까 우라 하는 말이 해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오리칸이 바로 허리케인이 됩니다. 이건 도는 바람입니다. 태풍은 돈다는 말은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자로 쓰면 태란 말이죠. 태풍 하는 말인데 큰 바람이라는 뜻이죠. 태풍에서 타이푼이 나온 거죠. 그래서 타이푼이 되고요. 사이클론은 거론하니까 구르다 뜻입니다. 싸서 구른다니까 둥글두개 구른다 뜻이죠. 그래서 사이클론이란 말이 바로 이 해오리 바람이 되고요. 윌리는 휠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바람인데요. 이것도 사막에서 주로 호주 쪽에서 나는 돌아가는 바람이 바로 휠리. 그래서 윌리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람이 왔으니까 반드시 이제 바람하고 같이 오는 게 또 뭡니까? 비잖아요. 비가 이제 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바람 중에서도 그냥 블로우라는 것은 바람이 불다 할 때 쓰는 거죠. 불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퍼프란 말이죠. 퍼퍼. 이런 푸퍼 하니까 푸푸 이런 부르니까 뿜는 거죠. 담배 한 대 물어가지고 연기를 뿜어내는 것도 퍼프라 부릅니다. 이것도 푹 부는 거 한번 훅 부는 거죠. 훅 이런 말이죠. 훅. 이거는 불어에서 나온 말이고 요 정도는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알아나면 되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바람하고 관계된 게 아까 비라 그랬으니까 이제 비에 대해서 몇 개만 알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비는 우리가 잘 아는 레인인데, 이 레인은 왜 레인이냐면 내리다 해서 내린 레인입니다. 이거는 자 레인이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헤비 레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그레이트 레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뭐냐면 바이런트라는 말을 씁니다. 바이런트, 또는 토렌셜이라는 말도 씁니다. T-I-A-L 쓰고 여기다가 레인을 붙이면 아주 비가 많이 오면 폭우가 되겠죠. 헤비라는 말은 우리가 글자가 혀자가 있는데요. 이 히읗이 두 개 있는 건데 옛날 말입니다. 혀비란 말은 혀붙이다 뜻인데요. 이게 서로 달라붙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뭉쳤다는 말이죠. 뭉쳐서 무거워졌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는 뭐 크다 해서 길었다 해서 나왔단 말이겠죠. 다음 바이런트는 비 올린다 뜻이, 비가 뭐냐면 펴다 뜻입니다. 펴 오른다, 오른다 뜻이죠. 오른다. 그러니까 힘이 솟아난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세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힘 세다에서 바이런트란 말에서 폭력적인, 급작스런, 뭐 사나운 이런 뜻으로 씁니다. 사나운 이런 뜻으로. 그래서 바이런트, 바이런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토런트란 말도 여기 돌다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다 뜻도 아닙니다. 이것도 태운입니다. 태운. 토런트란 말이 바로 열정이라는 뜻인데요. 열정적인, 열정인데요. 열이 바로 태운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토런트에서 돌다, TOR 했다고 해서 돌다 뜻 아닙니다. 열정적인 바람, 이래서 비, 이래서 토런셜 레인이라면 다 이게 폭우가 됩니다. 또 폭우를 나타내는 말 하나 있다면 말 그대로 POUR, 부어의 말이죠. 그 말 그대로 부어잖아요. 붙는다는데 이것도 다운포우라면 밑으로 때리 붙는다 뜻이니까 폭우란 말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마칠게요. 플라드란 말이 있죠. 홍수죠. 이건 불어다죠. 불다, 불었다, 불어다, 부르다란 말입니다. 우리말에 물이 불었다 이 말입니다. 부르다 이런 말, 불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말은 인언데이터란 말이 있습니다. 홍수죠. 인언데이터. 인언데이터 홍수인데 왜 인언데이터 하면 여기 언딘이란 말이 있습니다. 언딘이 바로 물의 신이죠. 물의 요정입니다. 옛날에 세월호 빠졌을 때 그 인양하는 업체 이름이 언딘 했는데요. 이 언딘이 바로 물의 요정입니다. 그래서 인언데이터 하게 되면 물의 요정이 들어왔다 해서 홍수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비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봤습니다. 후민영이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깊은 연구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큰 힘이 됩니다. 후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